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해주기로 했는데요. 녹지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고요.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 진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진짜 본질은 결국에는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갈 거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뭔가 예외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런 균열, 이런 틈새는 벌써부터 녹지국제병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영리병원을 허가해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허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고 내국인 진료는 안 된다라는 건데,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2시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딱 3시간 후에 녹지그룹 측에서 바로 반대 공문을 냅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공문에서 녹지그룹 측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은 제주도 측에서도 녹지그룹의 이러한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2월에도 녹지그룹 측이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제주도 측에서도 녹지그룹에게 조건부 허가를 해주면 녹지그룹이 당연히 반발할 걸 알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리병원의 찬반 논쟁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가 60%에 달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녹지그룹이 반대할 만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야 원희룡 도지사만 알겠죠.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계속 일자 원희룡 도지사는 이렇게 말하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자 측에, 그러니까 녹지그룹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담감, 또 지역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중국과의 외교 마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세요. 제주도에서 분명히 조건부 허가를, 그러니까 허가를 어쨌거나 내준 건데 오히려 제주도가 녹지그룹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허가를 내줘놓고 다시 취소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만약에 소송전으로 가서 제주도 측에서 이 허가에 대한 정당한 취소 사유나 혹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결국 최악의 경우에 영리병원도 인정해주고 내국인 진료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틈새는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갔을 때는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었던 병원비 폭등과 국내 환자들의 불평등,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 이게 진짜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좀 오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걱정들 될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측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해주길 바라는 건데, 아까 녹지그룹 측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측이 소송 전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 들죠. 현재 제주도 측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현행 의료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녹지국제병원에 응급 환자의 내국인이 갔어요. 그러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국인도 진료를 해야겠죠. 반대로 만약에 응급 환자의 내국인이 왔는데 녹지그룹 측에서 우리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료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법적인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들을 당연히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소송전에서도 녹지그룹 측이 이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녹지국제병원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외국 회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그냥 암암리에 외국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진료를 받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주체가 외국인 회사,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그룹만 보더라도 운영 주체가 중국의 유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처럼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영리병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들려오는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